안녕하세요. 김철회입니다. 2022 지방자치행정론 제1강 강의 동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해볼게요. 전체 화면으로 올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장은 인간은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관한 기초적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아보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부 주제로는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우리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세 번째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장치로서 시장은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졌는가? 그리고 네 번째, 정부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졌는가? 마지막 5절에 자발적 공동체는 어떤 장점과 한계를 가졌는가? 이렇게 5가지 항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당면한 사회적 문제는 무엇인가? 여러분들 사회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하고 관련된 문제 중에서 생각해 보면 일단은 대학생들이 처한 문제는 취업 문제겠죠. 일자리 문제. 또 뭐 거창하게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겠고, 인플레이션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있겠고, 다양한 사회적 문제, 코로나19를 문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대체적으로는 취업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문제는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생존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인간이 살고 나서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험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에 관련된 문제, 이게 가장 원초적인 인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에게는 생존에 필요한 의식주, 이게 원래 잘못됐는데 식의주가 되겠습니다. 원래 먹는 것, 그 다음에 입는 것, 그 다음에 집, 이렇게 중요한 거죠. 식의주가 있는가? food, 음식을 생각해 볼까요? 냉장고를 열었을 때 텅 비어 있다면 얼마나 절망감이 들겠습니까? 그죠? 텅 빈 냉장고. 그래서 냉장고에 뭐 반찬도 있고, 어? 하루거리 또는 이틀거리. 저희 집에는 한 일주일거리가 있는데, 이렇게 있으면 그래도, 먹는 문제, 식의 문제는 해결이 됐구나. 굳이 냉장고에 음식이 없다 할지라도 돈이 있으면 돼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바로 나가면 편의점이 있기 때문에 음식과 교환할 돈이 있는가 하는 문제죠.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두 번째, 식의, clothing. 어? 옷이죠, 옷. 추위에 견딜 옷이 있는가? 또 어디 파티에 가야 되는데 아름다움을 표현할 옷이 있는가? 이것도 물론 돈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옷을 살 돈이 있는가? 백화점 가서 또는 뭐 양장점 가서 옷을 사면 되니까요. 그 다음에 거처할 곳, 즉 쉘터라고 하죠. 하우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적, 적은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될 수도 있고 자연이 될 수도 있어요.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그래서 굉장히 다 뭐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데, 그러한 공격으로부터 피할 안전한 집이 있는가? 이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사회적 문제죠. 우리나라는 부동산 문제가 큰 문제 중에 하나로 되어 있는, 이것이 다 집의 문제입니다. 식의주, 이 밖에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 어떤 사람에게는 눈이 안 보이는, 잘 안 보이는 사람한테는 안경이 꼭 생존에 필요한 것일 수도 있고, 미안합니다. 귀가 안 들리는 사람한테는 보청기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장애를 가진 사람한테는 돕는 사람이 꼭 필요한 그러한 생존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공동체 측면에서는, 국가 안보, 질서 유지, SOC, 사회 안전망, 프라이버시 보호,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거는 다음에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의 측면에서 적극적인 측면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적극적으로는 나는 행복한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은 아까의 서바이벌의 문제,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self actualization, 즉 자아 실현의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배고픔만 해결되면 행복해. 이거 후진국적 그런 행복이 되겠지만 이제 배고픔을 면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취미 생활을 하고 있는지. 제가 미 그랬잖아요. 우리 삶에 있어서 미를 추구하는데 하나는 재미고 하나는 의미예요. 어, 의미만 있으면 재미가 없고 재미는 있는데 의미가 없으면 또 공허하고 그렇죠. 그래서 행복하기 위한 적극적 조건은 무엇인가 스스로 찾아봐야 돼요. 제가 공공경제론 시간에는 이 행복론 강의를 맨 처음에 시작했는데 그러니까 스스로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거죠. 나는 언제 행복하고 언제 불행감을 느끼는가 이런 것들 찾아서 내가 적극적으로 행복하기 위한 그런 필요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충족시켜야 돼요. 역시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이것도 돈과 직결되는 문제일 경우가 많죠. 돈만 있으면 내가 좋은 집에 살면 어? 행복할 것 같아. 뭐 이쁜 여자와 데이트를 하면 행복할 것 같아. 이런 욕구라면 사실상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으로 해결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제가 추구하는 신앙적 자유 이런 것들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질문을 던져보는 거죠. 나는 개인적으로 어떤 적극적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이제 행복론에서는 H2MD 그래야죠. Health, 건강, Humanity, 인성, 그 다음에 M, Money, 그 다음에 Dream,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는데 건강, 자유, 취미, 권력, 사회적 지지 이런 것들을 또 충족시킬 돈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 봐야 돼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사랑, 가족, 시간 이런 것들은 물론 어느 정도 돈으로 해결되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는 것이죠. 공동체 관점에서는 행복하기 위해서 어? 어떤 부정적인 측면에 부패가 없는 것보다는 인간적인 관계, 신뢰, 또 교제와 나눔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 있죠. 아, 행복론 찾아보시면 저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유엔 행복보고서에서 주장하는 행복하기 위한 6가지 요건에 경제적인 돈이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지, 사회자본, 건강, 그 다음에 자유, 사회적 관용, 반부패 이런 것들을 6가지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사회적 측면에서 사회의 문제, 공동체적 측면에서 사회의 문제를 살펴보면 소극적으로는 내 자유를 빼앗아 가지 마라. 이제 올해 윤석열 정부가 9월 달에 등장해서 제일 강조하는 단어가 자유인데 이게 고전적 자유에 해당하는 거예요. 고전적 자유는 나를 건들지 마라, 냅둬라 하는 자유가 고전적인 자유예요. 그러나 현대적 자유는 소극적 자유가 아니라 적극적 자유라고 해서 좀 우리 사회에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돈이 없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건강이 없어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을 도와줘서 우리 사회가 함께 자유로운 사회로 만들어가는 걸 적극적 자유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소극적 측면의 자유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나의 자유를 침해하지 말라. 즉 언제 내 자유가 침해될까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였으면 김정은이 쳐들어와서 우리를 지배한다면 우리의 자유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국방이 필요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군대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사유재산권의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사유재산권, 자유죠. 자유권을 침해받았을 때 굉장히 또 사람이 불행감을 느껴요. 행복하지 않죠. 그래서 경찰이 필요한 거예요. 도둑이 없도록, 범죄자가 없도록. 그렇죠? 다툼이 있을 때는 법원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해결하려면 국가가 필요하고, 경찰이 필요하고, 군대가 필요하고, 그래서 세금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신체의 자유의 침해, 강도, 도둑으로부터 내 자유를 침해당하는 것, 경찰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죠. 사생활의 침해도 사회적 측면에서 행복을 좀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층간소음, 또 동성애, 트랜스젠더 이런 거 가지고 싸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도
소극적 측면의 문제, 사회적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오는 황금률이라고 하는 거는 수업 시간에 좀 더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남에게 대접하라. 그런 거예요. 인성의 가장 기본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기적이어서, 어? 10을 주고 20을 받으려고 그래요. 그런 인생이 아니고 내가 10을 받고 싶으면 10을 주라 하는 게 황금률이 되겠습니다. 사생활 침해 다음에 질병, 재난으로부터 보호받는 것. 코로나19 때문에 벌써 3년째 고생하고 있잖아요. 그 전에 메르스, 사스, 지금 태풍이 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 모두 질병과 재난으로부터 보호를 받아야 내가 이 사회 전체적으로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적극적인 측면으로 사회적 문제는 뭘까?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 전체적으로 기초 생활에 필요한 돈이 있었으면 좋겠죠. 우리는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이게 되면 좋지만 저는 공짜는 안 된다. 이런 주의자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에게도 좋다 이거예요. 어? 한 달에 한 100만 원 돈이 있다면 100만 원 주고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하면 좋죠. 그러나 이게 다 공짜가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 월 10만 원만 준다 하더라도 월 10만 원만 준다 하더라도 5천만 명 인구를 따지면 연으로는 120만 원이 되겠죠. 한 달에 10만 원만 줘도. 그러면 이게 보세요.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조, 10조, 60조 원이라는 게 필요해요. 매달 10만 원씩 주는 것만 해도 60조 원이 필요하고 만약에 한 달에 그래도 30만 원은 줘야지 하고 기본소득을 30만 원 준다고 하면은 이거는 1년에 360만 원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180조 원이 필요해요. 180조 원 하늘에 뚝 떨어지는 거 아니죠? 누군가에게 또 걷어야 되는 세금이에요. 물론 부자들이 돈이 많으니까 부자들한테 걷어서 주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러면 부자들이 한국에 남아있을 부자들이 없어요. 다 미국으로 떠나버리겠죠. 만약에 한 50만 원 주면 좋겠다 생각한다면 한 달에 이런 사회가 되면 좋겠죠. 선진국으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은 1년에 얼마가 필요하느냐? 300조 원이 필요해요. 300조 원. 누군가로부터 300조 원을 추가로 걷어야 온 국민에게 매달 50만 원씩 나눠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되려면 사회 전체적으로 합의가 되어야 되고 그만큼 세금을 더 걷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공짜로 주기보다는 그러면 사회 전체적으로 좀 일거리를 만들어내서 일을 하는 대가로 저는 군대에 대해서는 100% 찬성해요. 군대 간 사람들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주는 거 찬성해요. 왜냐면 그만한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돈이 필요하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자원해서 군대에 갈 수 있는 것이죠. 사회 전체적으로도 사회에 도움이 되는 어떤 일거리들을 만들어내고 그 일들을 하면 우리 사회가 먹고 사는 것은 해결해 줄게 이런 사회로 가는 것이 맞지 공짜로 부자들 돈 많으니까 그거 뺏어서 공짜로 나눠주는 건 좀 반대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청년 실업과 일자리 문제 이런 것들 공정성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인곡궁 사태라고 있어요. 인천 국제공항 거기에서 즉 이제 시험을 봐서 들어가는 정규직이 있고 또 옛날에는 이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좀 그 2년 하고 그만두는 그런 지금은 무기계약직이 됐는데 그런 직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 문재인 정부 때 그걸 다 정직원으로 바꿔달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아직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시험 열심히 봐서 이렇게 들어가는 그 회사를 그냥 이렇게 운 좋게 들어가면 이건 사회의 형평성에 정의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실업자, 취업자의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의 문제 이것도 상당히 어려운 논제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적극적인 측면에서 사회적 안전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되겠습니다. 대북 관계, 범죄, 재난 이런 것들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대통령과 국회의원 보면서 계속 신뢰도가 떨어지는 가장 큰 원인이 부정부패인데 우리나라는 대통령제하에서 권력이 지나치게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죠.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어 있고 국회의원들에게도 너무 큰 힘이 가 있어요. 어떻게 이런 나라가 국민 주권이라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대통령 주권이나 국회의원 주권이지 어떻게 이게 국민 주권일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권력의 집중 문제로 인해서 우리들이 행복을 덜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작년에는 문재인 정부 지금도 그렇죠. 검찰과 경찰의 대립 문제, 권력자들의 성추행 문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으로 사회 자본, 다른 말로 하면 이거 신뢰라고 하는데 서로 믿지 못하는 나라들은 정말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 문제, 이것도 중요한 사회적 문제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당면한 이런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문제를 돈으로 해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취직하려는 이유도 근본적으로는 돈 때문이죠. 우리 아버지가 건물 주고 건물에서 매달 임대료가 한 1,000만 원 나온다고 그러면은 여러분 취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료로 먹고 살면 되니까. 그래서 제일 부러운 게 아버지가 건물주인 거 아닙니까? 내가 건물주이면 더욱 좋은 거고. 그래서 우리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돈으로 대부분은 해결되기 때문에 돈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어디서 해결한다? 시장을 통해서 해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문 밖에 나가면 편의점 있고 또 미용실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음식점도 있고 이런 것들을 다 시장이라고 그래요. 무슨 뭐 저 오정동 막 저기 농산물 시장 가요. 그게 시장이 아니고 인터넷 속에도 시장이 있습니다. 쿠팡도 시장이고 네이버도 시장이고 G마켓도 시장이고 그러죠. 그래서 결국 이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개인적 차원에서는 돈을 벌어야 되는 거예요. 돈은 그러면 어떻게 나에게 오는가? 여러분 이제 대학생, 이제 고학년으로 들어가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공공경제론 때 계속해서 외쳤지만 공짜는 없어요. No free lunch. 내 손에 돈이 들어오는 거는 누군가의 희생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방학 때 알바를 하라고 제가 꼭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아빠, 엄마가 꽁으로 줬다. 그 이야기는 엄마, 아빠가 그만큼 그 돈을 얻기 위해서 고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사회 전체적 관점에서는 공짜가 절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개인적으로는 공짜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길거리에서 주는 돈, 정부가 주는 청년 수당 이런 것들 공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공짜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늘 노동의 신성함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노동의 대가를 치르고 꼭 알바를 해보시고 정말 이 사회에서 일자리 얻기가 얼마나 힘들고 일거리 하나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돈의 문제다 하는 것이고 이 사회는 이 일을 하고 임금을 받는 노동자와 돈을 가지고 돈을 버는 자본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본가가 더욱 부유해지고 노동자들은 가난해지는 부익부 빈익빈의 문제가 자본주의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고 있죠. 특히 최근에 4차 산업혁명 시대로 들어가면서 돈이 지식하고 결부됩니다. 지식 자본사회가 돼가지고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 열심히 지식을 키워가지고 하면 지식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기술을 통해서도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어요. 그러나 본질적으로 자본주의는 돈이 돈을 버는 사회이기 때문에 늘 우리는 돈의 문제로 귀결되는 그런 상황들을 처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있어요. 이거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죠. 사랑을 슈퍼마켓에서 팔까요? 시위에 가면 사랑을 팔까요? 우정을 팔까요?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은 시장이 아닌 곳에서 얻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아닌 영역을 이렇게 살펴보면 맨 처음에 자급자족 경제라고 해서 어터키라고 하는데 self-sufficiency 이거는 뭐예요? 자기 필요한 거 스스로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돈이 필요 없어요. 로빈슨 크루소한테 달러가 뭐 1,000달러, 10,000달러가 있으면 뭐 하겠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 거 물고기 한 마리인데 물고기를 팔 사람이 없는
자기가 잡아야 돼요. 그래서 로빈슨 크루소의 삶은 자급자족 경제를 설명하는 이야기고, 그래도 이 로빈슨 크루소는 표류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함께 살아본 경험이 있었어요. 도구를 사용할 줄 알고. 그래서 그나마 더 그 생존 확률이 높았던 것이죠. 여러분들, 2000년도에 나온 Cast Away라는 영화를 꼭 보시기 바랍니다. 뭐 요즘은 유튜브나 인터넷에 하면 얼마든지 쉽게 볼 수 있으니까요. 여기 톰 행크스가 주연인데, 이거 보면은 참 멀쩡한 사람이 한번 무인도에 떨어져서 몇 년간을 거의 뭐 한 5년에서 10년 될 거예요. 제가 좀 본 지가 오래돼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삶을 그리고 있는데 정말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주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Cast Away 한번 꼭 보시길 바라고요. 이러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한번 사회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전염병의 문제, 동성애 문제, 성차별 문제, 지역차별 문제, 일자리 문제, 북핵 문제, 범죄 문제. 물론 이것도 돈만 많으면 어느 정도 해결될 가능성이 있으나 본질적으로 이념의 차이, 이런 것들은 해결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엄청난 그 과학기술이 필요하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사회적 합의를 이뤄가는 과정, 우리가 지방자치를 배우는 과정에 지금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의 문제로 들어가 있는데, 이거를 스스로 개인적 수준에서 하루 24시간을 스스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건 자치라고 하죠. 그러나 셀프 오토노미. 그러나 우리 사회적으로 어떻게 자치를 할 것인가. 사회적 결정은 굉장히 쉽지 않아요. 서로 의견이 다를 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과반수 투표로 하는 게 대부분이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는 3분의 2 찬성으로 하고 그러는데, 이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다루는 것이 지방자치 또는 행정, 자치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정학과니까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누가 필요하다? 정부와 공무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행정학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와 공무원이 우리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공동의 문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공익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정부는 어떻게 어?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는가? 이거는 시장이 있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이 문제들을 전문 용어로는 시장 실패라고 불렀어요. 그 시장 실패의 원인으로 저와 공공경제로 시간에 공공재, 외부효과, 독점의 문제, 정부의 비대칭성, 부익부, 빈익분의 문제,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이런 시장 실패를 치유하는 그러한 주체로서 정부, 가버먼트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 해결하려면 결국 필요한 게 뭐냐? 강제력이더라. 어? 군대를 만들려면, 군대 60만 대군 유지하려면 1년에 50조, 60조의 돈이 들어갑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국민들한테 걷어야 되잖아요. 그럼 자발적으로 고칠까요? 저는 자발적으로 걷는 사회로 가자고 주장하는 사람이지만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 강제로 걷어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세금이에요, 세금. 공무원도 필요하죠. 우리나라 공무원 120만 명 있습니다. 그 사람들 월급 주려면 그 돈이 어디서 나와요? 세금으로 나오죠. 그 세금은 다 강제적으로 세금을 걷는 거예요. 저 같으면 한 달에 500만 원이다 그러면 50만 원 제가 월급 봉투를 받기도 전에, 통장에 찍히기도 전에 국가가 세금으로 강제로 떼가는 것이죠. 공기업도 필요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그러면 이렇게 정부를 만들면은 의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오히려 정부가 망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정부는 필요하지만 또 불필요한 존재. 그래서 necessary evil 이랬죠. 필요악이라고 이렇게 불렀지만 이 정부의 또 다른 문제가 생기더라 이거죠. 이거는 아까 시장의 문제는 시장 실패라고 했듯이 정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정부 실패 이렇게 부르는 것이죠. 이런 내용들은 제가 공공경제론 시간에 함께 배웠던 것이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고, 제 이전 동영상 강의는 다 이제 이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검색어 통해서 관련 부분을,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분 동영상을 보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중에 가치의 문제가 있어요. 도덕성의 문제, 인격의 문제, 문화의 문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서로가 양보하면서 이기적으로 자기 것만 주장하면은 결국 만인 대 만인의 투쟁, 쌈박질만 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세상에서 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동일한 이 공간에서 함께 살려면 서로 무엇을 양보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서로 어떤 것을 추구해 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한 편이 되는 것, 적이 아니라 한 편이 되는 것, 공동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는 가족 공동체가 있고, 그 다음에 마을 공동체, 지역 공동체, 이렇게 발전되어 나가서 국가 공동체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책들, 영화들,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꼭 한 번씩 기회 되실 때, 책으로 된 걸 읽으면 가장 좋고, 그 시간이 없다 그러면 유튜브에 관련된 내용을 좀 이렇게 치면은 요즘은 굉장히 정보들이 잘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꼭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오케이, 우리 2022 지방자치 행정론 첫 번째 1장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많이 시간이 지나면 좀 지루하고 그렇기 때문에 25분에서 30분 사이에 제가 강의를 되도록이면 한번 끊어줍니다. 그래서 1절과 2절만 살펴보고 나머지 3, 4, 5절은 새로운 동영상 강의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두 번째 강의 동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